안녕하세요. 강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이제 4월도 벌써 하순이네요. 여러분은 온라인 수업에 이제 제법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나요? 그래도 온라인 수업보다는 선생님과 직접 보면서 소통해가면서 수업하는 게 훨씬 낫죠? 빨리 등교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5월 초에는 등교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빨리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개인 위생에 더욱더 신경 써야겠죠. 이제 그러면 오늘은 제 3강으로 사회문제 탐구 방법과 절차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엔 사회 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4가지 태도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성찰적 태도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개방적 태도입니다. 개방적 태도란 특정 이론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설로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연구자의 비판과 지적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죠.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을 옳다고 고집한다면 오만과 독선 또한 편견에 빠진 연구가 되어서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두 번째 가져야 할 태도로는 객관적 태도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탐구할 때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선입관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를 관찰하는 태도를 말하죠. 즉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인종이나 성, 종교,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특정한 가치가 연구 과정에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그 사람의 연구가 부동산 소유주의 입장에서 유리한 연구를 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가 없겠죠. 또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비판적으로 연구한다면 이 역시 객관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져야 할 태도는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 시대와 사회적 맥락, 환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한 사회 문제라도 그 의미는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은데요. 브리짓 바르도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명 배우가 그 프랑스 그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미개하다든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우 큰 비판을 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었던 전통이라든가 풍습, 문화 등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이라든가 주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1차 시에 봤듯이 일부 서양 국가에서 이슬람의 히잡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히잡을 한 여성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도 역시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갖거나 자신의 연구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왜 지급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소득자는 제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는 성찰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 수행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개선을 추구하는 태도 역시 성찰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사회문제 탐구를 위해 연구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탐구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회문제 탐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양적 연구는 수치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료의 계량화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법칙 발견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이 연구의 특징은 가설 설정을 하고 그 가설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1단계는 먼저 기존 이론을 검토하거나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고요. 2단계가 중요한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설이란 뭐냐면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말하죠.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이제 독립변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종속변수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면 독립변수는 뭐가 될까? 여기서 말하는 독립변수 원인이 되는 것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고 종속변수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3단계는 이제 연구 설계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자료의 수집과 방법, 절차,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범위, 조사 기간, 그 다음에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단계가 연구 설계 단계고요. 4단계가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입니다. 자료 수집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는 이제 질문지법이라든가 실험법 등을 사용하게 돼요. 질문지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설문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험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그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제 상황을 통제를 하죠. 그래서 통제된 상황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겠지만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면 이제 실험 집단으로는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급을 설정하고요. 통제 집단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급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이후에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본다면 야간 자율학습 결과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실험 집단의 성적이 통제 집단의 성적보다 훨씬 더 높다면 이 가설은 타당하다. 즉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게 되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가설이 검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계 분석 기법, 이제 표라든가 그래프 등을 활용을 해서 이 변수 간의 관계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설 검증 및 일반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을 하죠. 그래서 그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도출하고 또 다른 상황에 이러한 그 결론을 일반화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실시를 하고요. 보통 인간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 파악을 중요하다고 보는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각종 자료를 수량화하고 데이터화해가지고 어떤 법칙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연구 방법에서는 과학적 데이터 이것보다는 연구자의 경험이나 또 지식, 그 다음에 직관적인 통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탐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 탐구 절차는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고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 및 재현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양적 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네, 그렇죠. 가설 설정 및 검증 단계가 이 질적 연구에서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질문 형태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 연구처럼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주로 우리 양적 연구에서는 이제 질문지법이라든가 실험법을 주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녹음이나 메모, 촬영 등의 방법을 활용한 참여 관찰법이라든가 혹은 비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촛불 시위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그때 이제 촛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촬영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시위 참여의 목적이라든가 시위대가 요구하는 사항, 또 하는 시위자들의 시위 태도 등을 직접 조사한다면 이것은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면요, 자료의 해석과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제안을 함으로써 연구를 마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적 탐구를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 즉 개방적, 객관적, 상대주의적, 성찰적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 방법으로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